리더를 위한 지식 인사이트, 더 리더의 오수진입니다. 서스펜스로 가득 찬 서정적이고 지적인 북유럽 극지 스릴러, 서론에서 살아가는 소수민족의 눈물과 투쟁을 그린 라플란드의 밤입니다. 북극에는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을까요? 북유럽 최북단 극지에 라플란드라는 광활한 툰드라 지역이 있습니다.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러시아 4개국에 걸쳐 있는 북극 지역이죠. 오로라가 밤하늘을 수놓고 드넓은 설원이 펼쳐진 아름답고 신비한 곳이지만 겨울이면 해가 뜨지 않는 밤이 40일간 계속되고 기온은 영하 40도까지 떨어집니다. 그리고 꽁꽁언 이 땅에 조상 대대로 술록을 치며 살아온 유럽의 마지막 원주민 사미족이 살고 있습니다. 디즈니 애니메이션으로 유명한 겨울왕국이 바로 이 라플란드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 또 안데르센도 라플란드에 갔다가 영감을 얻어서 눈의 여왕을 썼다고 합니다. 실화 같은 소설이자 라플란드를 무대로 펼쳐지는 북유럽 극지 스릴러 라플란드의 밤의 저자 올리비에 트릭은 스웨덴에 정착한 지 30년이 훌쩍 넘은 프랑스 르몽드지의 북유럽 통신원입니다. 라플란드의 밤은 그의 데뷔 소설로 책이 출간된 후 추리문학상을 23개나 받았습니다. 미국, 영국은 물론 많은 나라에서 번역되었고 언론과 독자들의 대대적인 호평도 이어진 대단한 소설입니다. 저자는 평화롭고 강인한 사미족의 깊은 매력을 느끼고 이들을 오랫동안 연구하며 취재했습니다. 덕분에 소설은 스릴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몰랐던 낯선 지역과 거기에 사는 사람들에 관한 생생하고도 실감나는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라플란드의 밤에는 소수민족의 눈물 어린 투쟁의 역사가 격정적인 한 편의 대하 드라마로 담겨 있습니다. 이야기는 17세기 라플란드에서 시작됩니다. 한 사미족 노인이 무언가를 품에 안고 도망칩니다. 넘어지고 굴러도 굳은 결의로 다시 일어나 열심히 달립니다. 소중하게 간직하던 그 물건을 호숫가 작은 바위섬에 숨기고 노인은 다시 달리는데요. 결국 추격자들에게 붙잡히고 맙니다. 그러고는 목사와 광분한 마을 주민들에 둘러싸여 돌팔매질을 당하다가 화염을 당하게 됩니다. 노인은 화염에 휩싸이는 순간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목구멍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절규 같은 노래, 바로 사미족의 전통음악 요이크입니다. 그때 호수에서 배를 타고 다가오던 사미족 소년이 이 장면을 목격합니다. 너무 놀라 꼼짝할 수도 없었지만 노인이 부르는 노래의 의미를 소년은 단번에 알아챕니다. 그리고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알게 됩니다. 바로 그 노래를 대를 이어 전하는 것 말이죠. 이로부터 몇백 년이 훌쩍 지난 라플란드. 태양이 뜨지 않는 겨울은 여전히 혹독하고 어두컴컴하기만 합니다. 거의 한 달 열흘 동안 어둠 속에서 지내다가 태양을 다시 보게 된다면 얼마나 감격스러울까요? 매년 그런 현상이 반복된다는 걸 알고 있다 해도 그렇지 않을까요? 작가는 이 순간을 밤과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날은 1년 중 가장 놀라운 날이다. 인류의 모든 희망을 품은 날이기도 하다. 내일이면 태양이 다시 떠오른다. 40일 전부터 비다구원에 사는 남자와 여자들은 생명의 근원을 박탈당한 채 영혼을 다독이며 살아남았다. 경찰이고 이성적인, 아니 경찰이기 때문에 이성적인 클레메트에게 이 자연현상은 원죄의 상징처럼 보였다. 그렇지 않다면 왜 인간에게 이런 고통을 준단 말인가? 기어다니는 벌레처럼 땅바닥에 그림자 하나 없는 40일. 내일 태양이 돌아오는 11시 14분과 11시 41분 사이에 클레메트는 다시 그림자를 지닌 인간이 된다. 그 다음 날에는 그림자를 42분 동안 더 간직할 수 있다. 태양이 떠오르면 모든 일이 순식간에 진행된다. 산들도 웅장한 자태를 되찾는다. 태양은 광활하게 펼쳐진 황량한 고원의 온순함과 침울함을 깨우고 잠자던 풍경에 생기를 주면서 골짜기 밑바닥까지 훑어가리라. 어두웠던 땅을 환한 빛으로 훑어가는 태양. 상상만 해도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그런데 태양이 돌아온 첫날,
노르웨이 라플란드의 작은 사미마을 박물관에서 북이 사라집니다. 불과 일주일 전 어느 프랑스인이 기증한 이 북은 문화적인 가치가 높은 아주 귀중한 사미족의 유물입니다. 때마침 얼마 후에는 유엔 회의가 열릴 예정입니다. 소수민족을 주제로 다루는 회의인지라 사미족에게는 아주 중요한 행사죠. 전 세계 유엔 인사들이 참가하는 행사라서 공공기관들은 준비에 여념이 없습니다. 박물관 측은 유엔 회의 개막식 전날에 이 북을 공개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북이 사라졌다니. 사미족은 물론이거니와 지역 정치인과 경찰들도 북이 사라졌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습니다. 더구나 북이 도난당한 지 24시간 만에 알코올 중독자였던 가난뱅이 술록치기가 칼에 찔려 죽은 채 발견됩니다. 시체는 두 귀가 깔끔하게 잘려나간 상태였습니다. 죽기 전에 고문을 당한 걸까요? 곤혹스러워진 경찰서장은 술록경찰에게 수사를 맡깁니다. 이 술록경찰은 라플란드에만 있는 특수경찰인데요. 술록들이 다른 술록치기의 땅을 침범해 분쟁이 생기면 그 분쟁을 해결하는 일을 합니다. 다른 경찰도 있지만 특별히 술록경찰에게 살해사건을 맡긴 건 술록치기 간의 분쟁이 원인일 수 있다고 판단해서입니다. 정년퇴직이 얼마 남지 않은 베테랑 경찰 클레메트와 술록경찰로 합류한 지 얼마 안 된 풋내기 니나가 그 주인공입니다. 두 사람은 함께 아무런 단서도 또 용의자도 없는 사건을 추적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북 도난 사건과 술록치기 피살 사건이 서로 연결되었다는 사실을 직감합니다. 술록경찰 클레메트와 니나는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고군분투합니다. 단서를 쫓던 그들은 북을 기증한 프랑스 노인을 만나러 파리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서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직전인 1939년 폴 에밀 빅토르라는 유명한 탐험가가 이끄는 라플란드 탐사대가 있었습니다. 이 탐사대는 프랑스, 스웨덴, 독일에서 온 학자들과 현지 가이드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이 노인도 라플란드 탐사대의 일원이었죠. 노인으로부터 들은 탐사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평등하고 살기 좋은 복지국가에서 살고 있다고 생각했던 니나는 얼마나 참혹한 인종차별이 벌어졌는지 깨닫고 또 충격을 받았습니다. 라플란드 탐험대에는 사미족 가이드도 있었는데 그는 탐사대원이었던 스웨덴 인류학자들의 실험 대상이기도 했습니다. 탐사가 끝날 무렵 자기 민족에게 닥칠 재앙에 불안해진 가이드는 프랑스 노인에게 북을 넘겨줍니다. 북이 이곳에 있으면 위험하니 보관했다가 나중에 때가 되면 돌려달라는 말과 함께 말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프랑스 노인은 70년이 지나 사미족 가이드와의 약속대로 라플란드의 북을 반환합니다. 바로 이 북이 도난당한 것이죠. 도둑맞은 이 북에는 다른 사미족 전통북처럼 상징적인 도안들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흡사, 그림 문자처럼 제각각 의미를 담고 있는 도안들이죠. 아리송하기만 했던 기호의 의미가 천신만고 끝에 하나씩 밝혀지면서 살인사건 수사는 급물살을 타게 됩니다. 그리고 문자가 없어서 민족의 모든 이야기를 음악으로 전달하던 전통음악 요이크는 사건 해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황량한 땅 라플란드는 멀리서 보면 아름다울 뿐이지만 그 속에는 이 땅을 두고 벌어지는 이권 다툼과 욕망을 쫓는 사람들의 추악한 면모가 용광로처럼 들끓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집단과 집단이 현실의 불평등 앞에서 민낯을 드러냅니다. 라플란드를 차지하기 위해 땅의 주인인 사미족의 종교와 문화를 배척하고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도 차별했던 스칸디나비아 왕국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강자라 여기는 국가들이 보여주는 일방주의와 국수주의가 보호무역주의로 확대되면서 상대 국가를 경제적으로 압박하는 현실과도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런데도 사미인들은 자기 문화와 권리를 지키기 위해 몇백 년에 걸쳐 투쟁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자치권을 인정받게 됐죠. 이들은 자신들의 의회와 학교를 세우고 사미어를 사용하며 전통을 고수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외세의 침략에도 굴하지 않는 강한 정신. 그들은 강대국과 현대 문명이 자행한 무자비한 파괴에서 결국 살아남았습니다. 그러나 워낙 수가 적은 이들은 앞으로 사라져가는 운명을 피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게다가 기후변화는 이들의 삶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전히 술록을 치며 유목 생활을 하지만 술록의 먹이를 찾는 일이 힘들어져 굶어 죽는 일이 속출하고 있으니까요. 예로부터 소수는 언제나 핍박을 받았습니다. 숫자가 적다는 이유로, 자기네들이 규정한 정상이라는 표본에 속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또 밟아도 꿈틀거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입니다. 약하고 소수인 자들은 언제든 희생당해도 상관없다는 믿음이 계속된 듯합니다. 약육강식이라는 자연법칙을 내세우면서 말이죠. 그래서 사미족의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인본주의와 만나게 됩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최고로 여기고 인종, 민족, 국가, 종교적 차이를 초월하여 사람이 먼저인 세상을 만드는 가치입니다. 그러나 힘에 의존해 권력을 남용하는 권력 중심주의나 주류와 비주류의 불평등에서 기인하는 집단 의기주의는 인본주의를 파괴합니다. 그렇게 타락한 세상에서 사미족과 같은 소수는 쫓기는 불행을 겪고 추격자가 된 주류는 치열한 경쟁과 무너진 믿음 속에서 각박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라플란드의 자연 생태계가 다양성이 조화를 이룰 때 아름다움을 유지하듯 사람들도 모든 사람이 존중받을 때 발전하고 또 공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구가 지속하기를 바라고 또 인류가 지속하기를 바랍니다. 생존을 위해 투쟁해온 사미족의 눈물은 편안함 속에 안주하며 소수자에게 등을 돌리는 우리에게 깊은 반향을 일으킵니다. 우리는 절대 굴복하지 않겠다. 우리는 절대 사라지지 않겠다라는 사미족의 비장한 결의는 우리도 마음 깊이 새겨야 할 다짐일 것입니다. 새하얗게 펼쳐진 드넓은 땅, 밤하늘에서 춤추는 장엄한 오로라, 설원을 누비는 술록들. 이 이국적인 풍경으로 성큼 들어가면 어둡고 매혹적인 라플란드의 밤은 한층 더 깊어갑니다. 그리고 길고 오랜 밤도 빛나는 태양이 다시 찾아올 것을 알기에 견뎌낼 수 있습니다.